구구절절한 사연을 안고 사고 산 동물들. 이들 생명을 잃은 사체에 새로운 영혼을 입혀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가 있다. 박제는 죽은 동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일이죠. 박제 인생 30년.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복원해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국가공인 1호 공무원 박제사 유영남이다. 지금껏 그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동물만도 1000여 마리. 그의 손을 거치면 숨이 끊어진 동물들이 생전의 멋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사체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는 신의 손, 유영남 박제사를 만나보자. 인천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1300여 종의 표본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이다. 방학을 맞아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특히 인기 있는 코너는 조류와 포유류 코너. 야생의 모습 그대로 전시된 어류를 제외한 척추동물 400여 점 대부분이 유영남 박제사의 작품이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동물 표본에 눈을 대지 못하는 아이들. 유영남 박제사는 이렇게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직접 제작한 표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애들은 정말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애들은? 아주 재밌어요. 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했다가 제가 이제 제작해서 전시할 때는 이제 그런 풍의 전시물을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전시관을 둘러보고 난 후 사무실에 들어온 유영남 박제사. 그런데 이곳, 우리가 생각하는 여느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 대신 각종 공구와 의료기구들이 가득하고 책장에는 책 대신 다양한 박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독특한 사무실. 그는 전시관과 이곳 사무실을 오가며 7년째 생활하고 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수많은 동물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걸까? 가장 많이 그 폐사체가 발생하고 있는 로드킬이라든지 또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윈도우 스트라이크,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사체들이 꽤 많거든요. 사고사를 당했어도 저희들이 이걸 복원하고 보존하고 또 표본으로 남겨서 후대에 물려주고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이것 또한 자연을 보호하고 이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물범 같은 경우는 거의가 어부의 그물에 의해서 이제 찢어지고 상처가 이제 그물 오래 걸려 갖고서 난 상처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은 어부의 그물에 걸려 폐사한 천연기념물 전박의 물범의 표본 제작에 있는 날이다. 물범의 가죽 부분만 벗겨내 세척 작업을 거치고 나면 1단계 완료. 이번엔 가죽안을 채울 몸통 제작에 나섰다. 뼈나 나무를 사용하면 보존이 어려워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데, 동물 표본할 때 안에 들어가는 충진제를 지금 저희들이 발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그 주 재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료를 경화시키는 경화제예요. 그 두 개가 1대1로 혼합이 돼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포를 해요. 한껏 부풀어 올라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작업하게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 작업. 가죽 안에 모형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는 필수. 박제는 한 번 만들면 고칠 수 없어 그만큼 정밀한 계획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하다. 쓱쓱 몇 번 깎아내니
어느새 도면성 물범과 같은 형태 모형이 완성됐다. 30년간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볼 수 있는 노련함이다. 살아있을 때 모습과 박제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왜 가지고 있던 똑같은 가죽과 털로 만드는데 이게 안 될까? 살아있을 때와 가장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배울 수 있는 책이나 어떤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고 그걸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숙지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재밌었어요. 이번엔 완성된 모형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옷으로 치면 가봉 단계다. 전시용은 일반 소장용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 특징과 습성을 제대로 표현해내야 한다. 얼굴 근육 등 디테일한 표정까지 살려낸 후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눈 작업에 들어간 유영남 박제사. 가죽이 수축돼 눈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핀으로 단단히 고정해놓고 수장고에서 60일간 건조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새 생명을 얻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새나 동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쁘다, 멋있다, 또는 진짜 저거 옆에서 보고 싶다. 근데 박제는 무서워요. 왜? 그 새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연출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 박제를 만드는 사람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대로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면 박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을 찾은 유영남 박제사와 그의 견습생들. 오랜만이야? 이곳은 유영남 박제사가 어린 시절 틈만 나면 제 집 드나들듯 박제 구경을 왔던 장소이자 스승 윤석준을 만난 곳. 유영남은 오늘 스승에게 견습생들을 소개하고 박제에 관한 다양한 조언들을 들려주고 싶다. 박제가 좋아 매일 박물관을 찾았던 그 열정.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다. 이 표본 만드는 것도 눈높이만큼 만들어진다고 나는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지기 어렵거든. 어느 경지에 올라와야지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 보고 저 왕샘에 저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턱선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져 나와야 돼. 그러니까 털만 돌아 나와서는 안 되고 가죽까지 같이 돌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그 사람마다 장인이 되면 남들보다 훨씬 어느 뭐 미처 산거나 그거에 뭐 몇십 년씩 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나 장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자리 잡고 활동하는 거 보면 뭐 대견하고 정말 이제는 같이 가는 동료이죠. 지금은 아마 제일 잘한다고도 평할 수 있어요.